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평택 싸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K3 리그 베이직 8라운드입니다. 평택과 중랑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장영우 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8라운드까지 이제 절반이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 리그 판도를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네, 지난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선두 3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 시흥, 그리고 오늘 홈 경기를 펼치는 평택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단독 선두 서울 중랑축구단과 3위에 위치한 평택 시민축구단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에서 이 무패 행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과의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 호베르토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안방에서 승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정팀 중랑은 지금까지의 무패 행진 또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어드밴스에서 베이직으로 강등된 뒤로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패배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1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환수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로서 선두를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두 팀의 승점은 단 3점 차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기로 선두권이 더 굳건해지느냐 아니면 선두 싸움이 안개 속으로 빠져드느냐 두 팀의 경기 잠시 뒤부터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주주인데? 아니 넌 대주주하고 팬들은 주주하면 되잖아. 인사이드 캠의 주주는 여러분들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 이것이 진정한 축구의 힘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소사볼 레포츠타운입니다. 평택과 중랑의 8라운드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잠시 뒤 3시부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크게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양 팀이 선두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두 중랑축구단과 3위 평택시민축구단의 맞대결입니다. 중랑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경기 연속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라운드 선두권 맞대결 상대인 시흥에게 좀 패배를 당했지만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승리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중랑축구단 같은 경우는 7경기 연속 무패와 함께 선두 독주 체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로는 역시 평택의 호베르토 선수, 중랑의 박재철 선수, 팀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포를 터뜨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화끈한 득점력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이제 평택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사실 평택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릴 만큼 굉장히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습도도 그렇게 조금 높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이 선수들이 오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날씨적인 부분들이 경기력에 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살펴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낮 경기를 하는 것과 야간 경기를 하는 것에 또 집중력의 차이가 있겠고요.
양팀 벤치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인지했는지 후반전 교체 카드에 대한 전술을 미리 좀 짜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에는 후반전에 좀 정해놓은 선수들이 뭐 교체 카드로 정해져 있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또 날씨로 인한 변수 때문에 뭐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가 흘러가는 내용에 따라서 선수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양팀 감독들이 또 살펴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의 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점 이 3점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랑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를 할 경우에는 또 선두권을 굳힐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평택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중랑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이제 승점 19점까지 확보를 하면서 단독 선두 체제에 좀 안정권에 접어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평택이 이번 경기를 또 잡는다면은 다시 한번 뭐 2위 내지는 또 선두 추격의 불씨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오늘 승점 3점 이상의 의미가 걸려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만났던 성환수 감독도 역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순위권을 살펴드릴 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중랑은 아직까지 5승 1패로 네. 패 없이 패가 없는 유일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가 없이 1등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지난 라운드 평택을 꺾고 2위로 올라선 시흥시민축구단 그리고 3위에 오늘 경기의 홈팀 평택시민축구단 이어서 평창과 부산, 부여, 의정부, 고양시민 그리고 서울 유나이티드 이렇게 이제 9개 팀이 순위에 있습니다. 단연 일단 1등을 해야지 다이렉트로 승강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양 팀 다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 전에 만나봤던 성환수 감독 역시 이런 부분 오늘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리그 전체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경기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경기 전에 중랑의 성환수 감독도 오늘 경기를 이번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소개해 주실 심판분들 이장원 주심, 김형관 1부심, 오정원 2부심 그리고 대기심의 정종훈 심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심판분들도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쓸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홈팀 평택시민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진용진 골키퍼 그리고 한종훈, 김능현, 박수현, 최영주, 백철승, 박병현, 윤병준, 민원기, 배세현, 호베르토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평택은 오늘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최전방인 호베르토 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중랑축구단의 라인업을 살펴드립니다. 김은도 골키퍼 노원혁, 이승주, 박재혁, 송민영, 이준석, 김현왕, 이승관, 이용민, 박재철 그리고 이종서 선수가 공격을 이끌면서 오늘 11명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중랑 오늘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역시 최전방에 위치한 박재철 선수가 최근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평택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이 서울 중랑축구단. 현재 1위와 3위 승점은 단 3점 차. 오늘 전반기 마지막 경기 오늘 경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선두를 위해서 달려가는 두 팀입니다. 박수현 오른쪽 측면에서 오늘 양 팀 다 초반부터 강하게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감독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역시 전반전에 좀 승부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선제골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랑의 앞선 경기를 살펴봤더니 4경기에서 17골 중에 10골을 전반전에 기록을 했었던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선제골의 향방이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K3 리그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이어드리다 보면은 확실히 좀 화끈한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 전반적인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랑이 시흥 경기도 압박으로 그랬었고요. 이어갔습니다. 네. 박재철 크로스 굴절되면서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역시 박재철 선수가 오늘 최전방에 있는 송민영 선수보다는 한 계단 아래 왼쪽 날개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굉장히 발도 빠르고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평택의 센터백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실점이 많은 팀이 아닌데 지난 라운드에만 3실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라운드 시흥과의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던 것이 좀 대량 실점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호 감독이 포백을 단단히 하면서 공격에 신경을 쓰겠다는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 센터백으로 활동을 했던 배세현 선수는 본인의 위치로 올라갔고 한종훈 선수가 경고 누적에서 출전 정지를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한종훈 선수와 백철승 선수가 중앙 수비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평택입니다. 그만큼 원래의 이 백포 라인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지난 라운드보다는 수비 라인이 다소 안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 전반 초반부터 강력하게 이 앞선에서부터 압박해주고 있는 중랑입니다. 네, 중랑 오늘 4-2-3-1 포메이션 중에
최전방에 있는 송민영 선수 외에 이 아래쪽에 위치한 3명이 공격 가담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시에는 사실상 4명의 공격진이 상대 진영으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포라인에 풀백 자원 이승주 선수가 스로잉 진행했습니다. 계속된 중랑 아크 정면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싸워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열어줬는데 윤병준이 먼저 다가가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처리가 불안했고요. 볼 뺏어냈는데 뒤쪽에서 넘어졌습니다. 파울 선언. 네, 지금도 윤병준 선수가 1차적으로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상황에서 굳이 해도 되지 않을 반칙을 했어요. 자 위치가 뭐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겼으면 네. 또 박스 안쪽으로 다가갈 뻔했던 위험한 순간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역시 이 시흥 시민 축구단 평택 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는 시흥과의 경기에서도 수비 라인에서 그랬었죠. 좀 빠른 클리어런스, 정확한 클리어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위기를 여러 네. 차례 맞았단 말이죠. 특히 오늘 경기에서도 한종훈 선수와 백철승 선수가 상대 공격진이 한 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몰렸을 때는 빠르게 공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이어가는 서울 중랑, 역시 세트피스에서 약점을 보였던 평택 시민 축구단인데 오늘의 수비는 어떻게 진행될지. 프리킥 찍어 쳐져서 올라갔습니다. 헤더 지나쳤고 흐름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슈팅! 네. 굴절됐습니다. 살아있어요. 뒤쪽 아직까지 중랑 수비 앞에 2명 사이 맞고 굴절됐습니다. 코너킥 선언. 네, 지금도 이용민 선수의 1차 슈팅이 상대 수비수에 맞고 나왔고요. 재차 슈팅까지 가져갔던 중랑의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서울 중랑 축구단입니다. 네, 확실히 뭐 6경기에서 16골을 터뜨렸을 정도로 K3 리그의 닭공을 보여주고 있는 중랑입니다. 실점이 굉장히 작고 공격 네. 득점은 뭐 거의 최고 득점을 보이고 있는 공수 양면에서 현재 순위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킥 자, 짧게 헤더를 걷어냈습니다. 세컨볼을 중랑이 다시 한번 차지합니다. 박동현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 걷어냈고 이번에는 똑같은 10번의 박재철 선수가 스로인 볼을 넘겨주는군요. 이승주 왼쪽 측면 주명이 감싸고 3명째 좁은 공간 여러 명의 선수 겹쳐 있습니다. 흐름볼은 중랑. 자, 지금도 제대로 클리어를 좀 하지 못했던 평택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평택이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박재철 왼쪽 코너 플레이 근처에서 돌아서면서 크로스. 빠른 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호베르토. 자, 지금 호베르토 선수가 공을 소유했을 때 주위에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0번의 박병현 선수가 조금은 더 가담을 해서 2대1 부분 전술을 해줘야 됩니다. 수비 벗겨내고 열렸습니다. 자, 좋은 찬스. 아니고요. 접어놓고 자! 슛! 오. 한종훈 못 맞고 굴절됐습니다. 호베르토. 배세현. 중랑 선수들의 발이 좀 가벼워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상대의 실수를 틈타서 계속해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엔 호베르토. 하지만 핸드볼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호베르토 선수가 신체 접촉이 좀 있었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크 쪽. 자, 방금도 보셨듯이 이 기다리는 선수들이 역시 평택 선수들이 발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네, 이미 수비수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공격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른쪽 뒷공간 네. 헤드를 걷어냈고 그 사이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뭔가 지금 평택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장인 박병현 선수가 이런 부분을 좀 경기장 안에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독 좀 발이 무거워 보이는 네. 평택 시민 축구단입니다. 전방 압박. 헤더로 돌려놓고 스피드 경합 올려냅니다. 자, 방금 같은 상황도 사실 이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서 다행이지 네, 또 안쪽으로 굴절이 됐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철승 선수가 미리 상대 공격을 파악하고 나오는 움직임은 좋았지만 확실하게 클리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끊긴다면은 상대는 결정적인 또 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중랑 선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던져내면서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랑이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 경기 리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벼운 리듬을 오늘도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선취골이 나온다면 중랑은 본인들의 흐름대로 경기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선 경기에서도 중랑이 한 골을 넣으면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경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왼쪽 측면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박재철. 하지만 오, 이번에 지금 방향 패스 돌려서 평택 열어줬습니다. 호베르토 자, 전방에 호베르토 달려주고 뛰는데요. 있습니다. 호베르토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자. 왼쪽에서 꺾어놓고 하지만 굴절됐습니다. 네. 수비가 한 발 앞서서 차단을 해냈고요. 지금 뭐 최종적인 패스는 실패했지만 지금처럼 평택은 좀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면서 호베르토의 스피드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호베르토 네. 수비 벗겨내고 돌아서는 과정. 파울 선언. 중랑 선수들이 좀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 아이스하키로 치면 바디체킹이라고 네. 그러죠. 어느 정도 몸싸움도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평택 선수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분명히 계속해서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좋았던 장면이 최전방에 있는 송민영 선수가 수비진까지 가담해서 공격을 잘 끊어냈던 중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먼 쪽에서 박스 안쪽 붙여놓고 오, 헤더로 돌려놓고 네.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김문도의 선방. 자, 이렇게 분위기가 쳐져 있을 경우에는 세트피스 한 방이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김문도가 한 골을 막았다고 해도 관이 아닌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백헤딩이 그대로 오른쪽 골문을 향했습니다. 자, 하지만 김문도가 몸을 날려서 정확하게 막아냈습니다. 평택의 첫 번째 코너킥. 넓은 공간 열어줬습니다. 정면에 달려나와서 공간 좁혀줍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왼발로 낮게 크로스 저. 흘렀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두 번째 수비수가 막아냅니다. 박수현. 중앙 연결. 백절승.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방향 돌려줍니다. 오른쪽 두 명의 선수 겹쳐 있습니다. 최영주 자, 접어놓고 걸렸어요. 열렸는데요. 앞에 수비 흔들어 놓고 자, 호베르토. 옵사이드예요. 하지만 옵사이드죠. 지금은 최영주 선수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요. 호베르토에게 연계하는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걸렸습니다. 방금은 최영주 선수가 너무나 완벽한 네.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서 호베르토 선수가 한 발 정도 라인 앞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이 계속해서 좀 분위기를 되찾아가면서 공격적인 칼라를 살리는 모습은 홈팬들에게도 지금 박수를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김은도의 골킥. 왼쪽으로 흐른 볼 달려가서 평택이 살려냈습니다. 계속되는 중앙 볼 다툼. 볼은 중랑 쪽으로 뒤쪽으로 한번 돌려서 새롭게 빌드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영 오른쪽 방향 전환. 자, 경기 초반 한 10분 정도 양 팀이 뭐 한두 차례씩 네.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해냈으나 아직까지 선취골은 나오지 않았고 오, 평택 지금도 다시 패스 한번 좋아요. 빠르게 넘어오죠. 자, 호베르토 봐줘. 자,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오, 쳐주고 중앙 좋아요. 연결 호베르토.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나간 볼. 볼소의 호베르토. 일단은 뒤쪽 연결. 낮게 크로스. 가슴 떨궈놓고 네. 슈팅 높게 뜹니다. 지금도 20연의 배세현 선수의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갔던 장면이고요. 평택이 오늘 경기에서 좀 좋은 장면은 역시 오른쪽 측면과 뭐 왼쪽 측면을 골고루 활용하면서 상대 포백의 뒷공간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중랑 같은 경우는 조금 넘어오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세현 선수처럼 정확하지 않더라도 슈팅을 마무리 짓고 네. 내려오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김은도의 골킥 처리. 박정 헤더. 볼은 호베르토에게. 호베르토. 이용민. 왼쪽 볼 쳐놓고 수비 벗겨냈습니다. 왼쪽 공간 뚫어냈습니다. 왼쪽 몸싸움 어깨싸움. 저 살았어요. 파울 없이 가고 볼 살려내고 자! 중앙 연결. 오. 최용주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측면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평택의 공격 작업이었고요. 일단은 선수. 최용주 선수에게 계속해서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컵백까지 좋았고요. 최영주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은 이 노윤혁 선수가 좀 불안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두 팀 다 측면 자원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실수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전에 양팀 감독 슛! 네.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뭐 이선에서 흘러나오면 지체 없이 중거리 슈팅을 때려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병준이 한 차례 중거리 슈팅을 날려받고 공격을 마무리 짓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서리 쪽 박스 모서리 쪽에서의
이 각도 조절만 잘한다면 굉장히 또 위협적인 슈팅이 가능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시흥전에서도 그랬고요. 윤병준 선수와 박수현 선수, 평택의 양쪽 풀백들은 공격 가담 능력뿐만 아니라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는 과감하게 슈팅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쪽 왼쪽 윤병준. 초반에 좀 밀리던 평택이 서서히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전반 10분을 기점으로는 굉장히 지금 수비진부터 미드필더의 간격 유지가 잘 되면서 공격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최영주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단됐고 중앙 쪽 이승관. 박재철 오랜만에 볼 잡았습니다. 네. 뒷공간 봐줬습니다. 하지만 길게 그대로 굴러서 골키퍼 진용진 잡아냈습니다. 평택의 공격은 백철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초반 한 13분 정도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초반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양팀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굉장히 숫자를 많이 두면서 허리 싸움을 펼치고 있고요. 전반 5분까지는 중랑이 공격에 집중을 했지만 평택의 지금 측면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평택의 흐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 최영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주 중앙 쪽으로 볼 치고 들어가다가 중앙 투입. 열어준 볼 호흡이 좀 맞지 않았고요. 중랑의 깔끔한 클리어런스. 하지만 뒤쪽에서 백철승의 헤더. 이용민 오른쪽 노윤혁 호베르토 앞에 두고 앞선에서부터 압박. 윤병준의 파울입니다. 자, 이런 미드필더 진영 간의 이 몸싸움 그리고 파울 이런 부분들이 역시 경기의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두 팀이 또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자, 안전하게 처리해야죠. 박재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어줍니다. 박수현이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도 박재철 선수가 끝까지 상대 수비에게 달려가 줬기 때문에 실수를 유도하면서 자신의 공격권을 가져왔던 중랑입니다. 자, 이 박재철 선수에게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 벤치고 박재철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평택은 지금 호베르토르 선수를 제외한 10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호베르토 선수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최영주 최영주 선수. 선수군요. 최영주 선수만 빠져 있고 오른발 크로스 뒤쪽으로. 자, 방금은 골대 근처에 모든 선수들이 몰려 있었는데 오히려 바깥쪽으로 노려봤던 중랑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네. 좁은 공간에 몰려 있는데 왼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박재철 좋아요. 공간 침투 주고받고 다시 박재철 아웃프런트 찍어 차준 공 맞고 네, 굴절됐습니다. 확실히 중랑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박스 안쪽에서 세밀한 공격 전술, 부분 전술을 잘 사용하면서 박재철, 송민영, 또 김연왕 선수까지 상대의 수비를 잘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 만나봤던 성환수 감독 역시 좁은 공간 측면 네. 쪽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넘어졌는데 파울 없이 갑니다. 역시 오늘 그런 부분들 좁은 공간 쪽에서의 여러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늘려간다든지 이 뒷공간으로 빼주는 패스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중랑입니다. 네, 올해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공격 축구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많은 골을 좀 노려보겠다는 의지를 또 엿볼 수 있었던 성환수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베르토가 조금 자유롭게 계속 헤딩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랑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세컨볼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경우에 또 평택에게 좋은 찬스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지난 시흥전에서도 호베르토 선수가 전반에는 굉장히 잠잠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이제 후반에 또 득점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과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세현이 한 번에 멀리 걷어냈습니다. 골잡이들은 경기 내내 어떠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골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호베르토 같은 네. 경우는 4경기에서 5개의 골. 득점 올리면서 득점 랭킹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골 감각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호베르토.
뒤쪽 태클 파울 선언 없이 박재철 쪽. 이 중랑의 공격은 특히 왼쪽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왼쪽의 공격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역시 선수들이 파악을 하게 되자 평택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중계 카메라에도 8번의 이승주 선수의 모습이 많이 잡히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중랑, 평택 둘 다 역시 방향을 한 번쯤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나치게 왼쪽에 모여 있다는 것은 오른쪽에도 지금 빈 공간이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장을 좀 넓게 활용하면서 양 팀의 미드필더 선수들이 충분히 볼을 배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야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죠. 박수현의 스로인. 중랑도 순간적으로 계속 수비가 좀 얇아지는 모습들, 이 볼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놔두는 장면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용민 선수와 이준석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겠고요. 자, 지금은 호베르토 좋아요. 앞에 박재영, 자. 호베르토 오른쪽 연결 오, 띵! 네. 골대 넘어갔습니다. 지금 박병현 선수까지의 움직임이었나요? 김능현 네, 선수로 김능현 보이죠. 선수군요. 네. 일단 호베르토 선수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침투 패스를 전달했었고요. 자 방금도 역시 이 노윤혁 선수가 한 번에 깔끔하게 네. 걷어내지 못하면서 호베르토에게 오히려 굴절되면서 패스가 됐다는 말이죠. 오늘 왼쪽에 있는 호베르토와 오른쪽 수비를 맡고 있는 중랑의 노윤혁 선수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마크맨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윤혁 선수가 호베르토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집요하게 노려야 되는 평택. 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장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특히 뭐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는 양 팀의 대결이고요. 지금 역시 뭐 양 팀 선수들이 몸을 던지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처럼 또 중요한 승부에서는 전반과 후반 90분의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 팀 벤치에서도 체력적인 안배를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평택이 다시 한번 공을 잡고 네, 프리킥을 찾고요. 계속해서 압박을 강하게 해줘야 중랑 수비수들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평택이고요. 네 선수들 넘어지면서 몸싸움을 치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박재철 선수가 공은 잡았지만 상대가 압박을 또 했기 때문에 이용민 선수의 실수를 유도해냈던 평택입니다. 박수현. 자, 지금도 측면으로 전환되는 패스 좋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크로스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평택이거든요. 자, 네. 지금도 뭐 김능현 선수의 크로스가 왼쪽까지 향했지만 호베르토 선수에게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오늘 뭐 김능현 선수도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활동량과 크로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김능현 선수도 지난 홈 경기 때도 득점을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4라운드 의정부전에서도 팀의 승리를 이끄는 골을 또 터뜨렸습니다. 아, 지금 실수를 잘 잡아냈어요. 계속해서 미드필더에서 많은 숫자를 두고 있는 중랑이기 때문에 평택도 공격에 올라가는 흐름이 끊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중요한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고 있는 평택입니다. 자, 지금은 평택의 11번에 박수현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중랑의 발이 또 깊었던 장면이고요. 일단은 평택의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19번의 이준석 선수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자,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좀 경기장에 많이 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후반전의 경기력으로 이어질 상황으로 살펴집니다. 헤더로 돌려놓은 볼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중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너킥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볼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 네, 앞선 경기에서도 중랑이 좋은 또 경기력을 했던 것은 역시 전반전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경기 운영을 쉽게 했던 요인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반 빠른 타이밍에 골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박재철 선수가 코너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서울 중란 축구단입니다. 역시 이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이 평택의 조정호 감독인데 그만큼 수비수의 숫자를 늘려서 일단은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번에 노려봅니다. 헤더로 걷어냈고 흘러나간 볼 중랑이 골키퍼 김은도에게 연결합니다. 네, 지금도 앞쪽에 많은 선수가 위치했기 때문에 골키퍼 쪽까지 다시 공을 내려서 빌드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랑입니다. 중앙 쪽 활기차게 공격을 이어가던 중랑 이제 한 템포 늦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수들이 경기 전부터 저희가 강조를 했지만 오늘은 체력 90분을 어떻게 쪼개서 잘 쓰는 것인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몰아칠 때는 몰아쳐야 되지만 또 지공을 했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끌어내는 이런 조금 지혜로운 플레이가 요구되는 중랑입니다. 네, 이승주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번엔 공격권은 평택입니다. 민환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네. 지금은 김윤랑 선수가 공이 빠진 상황에서 바로 좀 걷어찼어요. 그렇죠. 김연랑 선수죠. 박수현, 진영진. 역시 평택은 지난 라운드를 굉장히 아쉽게 졌단 말이죠. 후반전의 경기 그랬었죠. 내용으로 봐서는 훨씬 더 이 시흥을 압도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경기의 부담감이 아직까지 이 선수들에게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두권 맞대결에서 2대3 펠레스코어 패배를 당했던 평택이기 때문에 팀 사기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오늘 홈에서 또 이겨내야 앞으로의 레이스에서의 승점 쌓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민환기가 접전 상황에서 수비 성공해냈습니다. 혹시 한 경기 승점 3점 하지만 오늘 두 팀에게 있어서는 6점의 경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는 평택은 입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일단 뭐 최소 2위를 좀 확보하면서 중랑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수가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중랑이 이기면 정말 이제 전반기를 또 무패 행진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주 왼쪽 코너 쪽 돌파 수비 2명 감쌌고 노윤혁 다시 한번 노윤혁 받아서 길게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평택 중간에 잘라냈고요. 이번에 걷어낸 볼 백철승 왼쪽으로 한종훈. 네, 확실히 한종훈 선수가 투입된 이후로는 평택이 지난 경기보다는 수비에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배세일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 베이징 리그에는 총 팀 간의 홈과 어웨이 두 번의 맞대결을 펼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만큼 역시 이 맞대결 성적이 선두권 싸움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베르토 좋아요. 가슴 호베르토예요. 터졌고 호베르토 선취골 1점을 앞서갑니다. 네,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리고 있는 호베르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5경기 시즌 6호 골 6번째 네. 골이죠. 평택 시민들의 박수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골이고요. 조정호 감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경환, 이 평창FC의 김경환의 경기력을 봐야겠지만은 선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한 번의 프리킥을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에 침착한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가담을 했지만 호베르토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워낙 좋았어요. 자, 이 이종소 선수의 수비 위치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 앞에서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미 호베르토 선수가 위치를 잡고 슈팅을 하고 있는데 이종수 선수가 뒤쪽에 위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을 하고 난 다음에 몸싸움을 해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 전반 초반에도 이 비슷한 위치에서 이런 프리킥 네. 백헤딩 찬스가 이어졌던 순간에 있었는데 거의 오, 비슷한 모습으로 호베르토가 골에 성공을 지었습니다. 자, 평택이 전반 초반에는 주춤한 모습 보였지만 이 득점으로 이제 다득점으로 또 갈 수 있는 물꼬를 텄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이 골을 넣기 시작했던 그 위치의 정반대 쪽에서 프리킥 처리하겠습니다. 박수현의 프리킥 중앙 아크 쪽 헤더로 높게 뜬고 뒤쪽으로 최영주가 흐름 볼을 잡아냈습니다. 개인기 시도 좋아요. 두 명 사이 흘려보내줬는데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택의 선수 한 명이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데 10번의 박병현 선수입니다.
이 얼굴 부분을 좀 감싸고 있고요. 헤딩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네. 살펴집니다. 이 날이 덥고 선수 카드, 교체 카드는 단 3장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상은 벤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정규리그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또 부상 선수가 뛰지 못하면 결정적인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양팀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박병현 선수는 사실 이 지난 라운드에서 페널티킥 실축으로 본인의 좀 마음이 무거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네, 이제 지난 경기 뭐 교체 투입이 돼서 후반전에 PK를 실축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또 마음가짐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2대2 플레이, 연결 호베르토. 플레이 호베르토 잘 뚫어냈습니다. 중앙 연결. 저 가슴으로 떨고 온 볼은 뒤쪽으로 흘러서 중랑이 걷어냈습니다. 확실히, 이번엔 박재철 오른쪽에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뒷공간이에요. 자, 한 번에 길게 잘 연결됐습니다. 송민영 앞쪽에서 한종훈이 잘라서 걷어냈습니다. 역시 한종훈 선수가 돌아온 네. 포백 라인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종훈 선수가 키가 뭐 178cm로 장신은 아니지만 상대보다 좀 빠르게 위치를 선정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역시 K3 리그의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많이 나온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선수들의 네. 개인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공간의 2대1 패스라든지 창의적인 패스들은 역시 상위 리그 못지않은 패스 플레이가 순간적으로 나올 때가 제법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분 전술이 뛰어난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K3 리그 자체가 리그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웬만한 K3 리그 강팀도 뭐 내셔널 리그나 더 나아가서는 K리그 챌린지를 압박할 수 있는 전력을 또 어드밴스에서는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연맹이 달라서 크게 완벽한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뭐 대한축구협회가 길게 봐서는 1부부터 7부까지 그렇죠. 강력단체의 어떠한 지역 축구까지도 한 번에 하는 이 원 시스템을 만드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가운데 끼어 있는 이 K3 리그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2020년에는 선진형 디비전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K3 리그 자체가 이제 한국 축구의 풀뿌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수들이 K3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더 높은 무대에서 경기를 또 뛸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자, 방금은 이 중랑의 프리킥 처리 과정에서 8번의 김능현 선수가 불필요한 동작으로 경고 카드를 받았어요. 김능현 선수도 팀에서는 핵심적인 이제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좀 카드 주기가 필요했는데요.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K3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상위 리그에 진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수록 이 승강제의 의미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사실 뭐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맞고 찬스인데요? 굳혀낸 볼 박병현 속도 올립니다. 반대쪽에 최영주 달려줍니다. 최영주 손 들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선수들 자리 잡고 그대로 슈팅 벗어났습니다. 욕심을 한번 부려봤던 박병현. 지금은 박병현 선수가 좀 순간적으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패스를 할지 슈팅을 할지 좀 빠른 판단을 했어야 하지만 일단 본인이 뭐 1대0의 리드였기 때문에 수비수를 앞에 놓고 직접 슈팅을 때렸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먼 쪽에 네. 오히려 호베르토 선수가 완벽하게 혼자 서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지나갔던 평택입니다. 기본도 골킥. 하프라인 넘어서 미란게 헤더. 호베르토. 평택의 선수들. 좋아요. 자, 호베르토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베르토 오른쪽 달려줍니다. 오버래핑 박수현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 떨궈놓고 슈팅 연결까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 부딪혀서 넘어졌는데요. 자, 지금 그전 장면에서 평택 한 선수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자, 그전 장면 파울 관련해서 네, 경고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인플레이가 이어졌었고요. 다시 한번 지금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면서 경기가 좀 중단됐습니다. 오늘 본인의 위치로 복귀했던 배세현 선수인데 사실 일단은 인플레이 상황이라서 저희가 경기를 그대로 살펴드렸지만 꽤 큰 충돌이 있었고 K3 리그가 역시 선수들이 그만큼 의지와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파울 선언에서 파울 장면에서 생각보다 좀 충격적인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선수로서도 매 경기에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런 모습이 쌓여서 뭐 상위 리그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위험했네요. 8번에 자, 이승주 선수죠. 네, 이승주 선수의 발이 배세현 선수를 강타했습니다. 한 차례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런 순간들은 정말 이 선수들에게 부상을 안겨줄 수 있는
파울이거든요. 또 현장에서 선수를 만났을 때 저런 플레이를 또 당하면 저런 또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합 네. 상황에서 계속 몸을 사리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K3 리그 선수들은 매 순간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네.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일단은 좀 강력한 몸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계를 다녀보지만 어드밴스보다도 이 베이직의 선수의 간절함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뒤쪽 연결. 흘러나간 볼 박수현. 자, 저희가 지난 경기에서도 살펴드렸지만 정말 오른쪽 이 풀백 라인에 박수현 선수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격 가담도 활발하고요. 네, 수비 시에는 또 대인 방어 능력도 좋고요. 자, 민환기 중앙 투입 지금은 한 템포 빠르게 올라가야죠. 주고받고 태클 시도 볼만 잘 빼냈습니다. 경합 상황 흐름 볼은 그대로 평택 쪽으로. 오늘 경기가 선수들이 역시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잘못해서 감정적인 부분들이 섞이지 않도록 심판이 사전에 잘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기에선 또 카드가 계속 남발될 수가 있겠고요. 양팀 선수들이 거칠어지거나 경기 외적인 요소에서 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리스펙트 정신을 또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또 박재철 선수가 돌아서는 순간 저희가 이제 이 리스펙트 정신을 강조하는 네. 순간 또 다시 파울이 한 차례 나왔고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파울로 경기가 끊어지는 모습들은 물론 뭐 전략적으로 파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분들에게도 이 흐름이 끊겨지는 장면들은 이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패스가 끊기고 계속해서 파울이 남발되면 경기장에 있는 관중분들도 더 더워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평택의 입장에서는 이 세트피스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주의를 보여야 됩니다. 오, 뒤쪽으로 백철승이 헤더를 걷어냈고 박스 측면 쪽 왼쪽 이승주 치고 들어가서 왼발 크로스 높게 떠서 올라갑니다. 저- 뒤쪽에 헤더 슛 지나갔습니다. 그대로 걷어냈고 최용주 넘어졌는데 파울 없이 갑니다. 중앙 쪽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도 되면 공격 평택의 시에 역습이죠. 한 번에 이제 마무리 패스가 좀 정확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유효 슈팅을 지금 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능현 선수가 박재철 선수의 바지를 좀 잡아당긴 장면들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팬분들의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 네. 네, 위험한 순간이 다른 의미의 위험한 순간이 네. 또 한 차례 지나갔던 모습. 자, 사실 뭐 저런 부분들 고의로 이 바지를 잡아당기기보다는 몸싸움을 치르다 보면은 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어느 한 부분이 잡힌다고 선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의 아니게 뭐 유니폼을 채는 경우가 많고요. 민환기 헤더 걷어냈습니다. 중앙 쪽 이용민 치고 들어가다가 중앙 연결 송영주 뒤쪽으로 박재철 송영주 다시 주고받고 송영주 아크 쪽 4명이 감쌉니다. 네, 지금은 송민영 선수 쪽에 공격 가담 숫자가 너무 적었던 중랑입니다. 볼 빼냈고 뒤쪽 평택의 수비 집중력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문적인 아무래도 한종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백철승 선수와 허브를 맞춰주고 있고요. 배세현 선수 역시 뭐 이제 본인의 포지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수비 앞쪽에서 위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호베로토가 네. 이번엔 수비 라인에서 한 번에 최용주를 겨냥합니다. 일단은 박재형이 라인아웃 시키고 수비 정렬을 가다듬겠습니다. 확실히 평택이 중랑보다 장점인 부분 역시 외국인 선수를 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랑이 굉장히 호베르토 선수를 마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명의 선수들이 뭐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만큼 또 수적 우위를 잡아갈 수 있는 평택이 되겠습니다. 박수현 스로인 그대로 최용주가 돌아서 봤습니다만 움직임이 읽혔고요. 이번에 걷어낸 볼 선수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중랑의 공격. 전반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40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 강하게 승부를 걸겠다고 했던 평택의 조정호 감독인데 이렇게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반전에 선취골을 가져가면서 후반전에 경기 시나리오를 좀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교체 타이밍과 함께 후반전에 어떤 선수를 어떻게 또 교체할지 중요합니다. 자, 호베르토 파울 선언. 반대로 성원수 감독 역시도 전반전을 노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끌려가는 경기를 펼치고 있단 말이죠. 네, 모두가 좀 예상한 결과는 다르게 지금 경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중랑이 앞선 4경기에서는 모두 선제골을 넣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또 허용하면서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이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프리킥 위치를 좀 앞으로 당기는 장면들. 네. 역시 이런 부분들 오늘 선수들이 그만큼 오늘 경기에 네. 어떤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살펴지고 있습니다. 스텝 오브 이어 이승관이 왼쪽 오른쪽으로 다시 연결해줬습니다. 박재형 중앙으로 깔아준 패스 돌아서지 못하게 막아주는 평택. 한 번에 최영주 네. 겨냥합니다. 골키퍼 김은도 나와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중랑의 포백 라인이 굉장히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평택의 미드필더가 공을 잡자마자 최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뿌려주는 패스. 뭐 조정호 감독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훈련 때 반복했던 패턴 플레이를 또 잘 해줬습니다. 조정호 감독이 확실히 선취골 이후에 수비 라인을 좀 내린 느낌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뭐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선제골, 뭐 동점골 계속해서 좀 선제골에 이런 우위를 지키지 못했던 경기를 많이 했던 평택이기 때문에 일단 좀 라인을 내려서면서 중랑의 공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역습 상황에서는 최영주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네. 수비 쪽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죠. 일단 실점을 하게 된다면 또 중랑이 부디기를 타고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랑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반전에 공격을 퍼부었는데 득점하지 못했다. 이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체력적인 부분으로 후반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랑은 실제적으로 이제 전반 초반부터 경기의 운영이라던가 뭐 슈팅은 많이 때렸지만 이렇다 할 지금 영양가 있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허심만 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집중력 있는 공격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좁은 공간에 수적 우위를 가져가던 중랑 호베르토까지 수비에 가담하면서 평택이 이 좁은 공간의 뭐 위치를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뭐 한 6, 7명의 선수들이 모이면서 굉장한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몰렸을 때 막 걷어내는 뭐 속된 말로 뻥축구를 하지 않고 굉장히 세밀한 플레이로 이 탈압박을 시도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K3 리그 베이직이 결코 낮은 수준의 리그가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드필더 선수들의 유기적인 뭐 위치 변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어린 선수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프로에 넘어가지 못한 어느 정도의 조금의 운동 선수로서는 한 번에 일단은 실패를 겪었던 선수들인데 그래서 그만큼 더 절실하고 또 이렇게 축구를 이어가면서 실력 향상 뒤늦게 꼽히는 선수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 몇 년 뒤에 또 저희가 챌린지나 클래식 리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K3 리그가 선수 생활의 종점이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 선수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시작할 수 네. 있는 거죠. 저 측면 쪽 오. 크로스 길었습니다. 뒤쪽에 살아있어요. 볼 계속 살아서 공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연왕 낮게 깔아주는데요. 오. 계속해서 김연왕 돌소유 호베르토 박수현 중앙 쪽 걷어낸 것이 상대편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자, 밀었습니다. 지금 프레싱이 아하. 너무 심했어요. 자 위험한 순간 네.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허용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박수현 박수현 선수도 선수 경고 카드를 한 장 카드가 나올 받을 것 것으로 같은데요. 보이죠. 자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 네. 같기도 하고 일단 뭐 구두 수준에서 경고가 주어질 것 같지만 박수현 선수가 지금은 좀 불필요한 반칙을 했어요. 고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역시 자신의 스피드를 좀 네.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상대 선수를 밀치는 장면이 펼쳐졌는데 역시 또 이런 부분들이 중랑이 전반전 막판 끝내기 직전에 동점골을 만들고 들어갈 수도 있는 순간 좋은 찬스 맞이했습니다. 일단 뭐 10번의 김연왕 선수의 킥 능력뿐만 아니라 박지철 선수까지도 충분히 세트피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중랑으로서는 이 득점을 살리느냐 마느냐가 이제 후반전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포인트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리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간다면 예전에는 대학팀과 경기했을 때 K3 리그 팀들이 굉장히 실력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하지만 뭐 최근에는 K3 리그가 거의 뭐 대등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박재철 조! 골대 왼쪽으로 네. 벗어났습니다. 역시 뭐 박재철 선수도 4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결정력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이 팀 주장으로서 공격을 활발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까지는 아직 네. 조금 더 멀어 보이고요. 느린 화면이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도 않고 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일단 왼쪽 골문을 목적했던 방향으로 슈팅은 잘 이루어졌지만 살짝 벗어났던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베르토 헤딩 과정 두 명의 선수가 감쌌고요. 송민영의 헤더 한 번에 높게 걷어냈던 평택입니다. 김능현 왼쪽 측면 박정 앞에 두고 호베르토에게 연결. 다시 한번 김능현 주고받고
박병현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 네. 발이 높은데요. 위험한 순간이죠. 파울 선언됐습니다. 오늘 그 박병현 선수가 지난 시흥과의 경기 때보다는 발걸음이 좀 무거워 보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박병현 선수를 콜하는 장면들이 네. 많았단 말이죠. 그만큼 이 많은 볼 소유 그리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만큼은 박병현 선수의 존재감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네, 상대 지금 미드필더 3명이죠. 뭐 박재철, 이승관, 김연왕 선수에게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본인이 지금 욕심은 내고 있지만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박병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평택이 이 미드필더진보다는 앞선 공격도 역시 한 번에 뒤쪽에서 올라오는 패스에서 골이 났고 계속해서 공격의 패턴이 기본적으로는 좀 수비적으로 가다가 한 번에 길게 연결하는 공격 패턴으로 이 최영주 선수나 호베르토 선수에게 연결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박병현 선수라든지 미랑기, 배세현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가려질 수 있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배세현 선수가 수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박병현 선수나 민항기 선수는 공격 시에는 좀 앞쪽으로 위치를 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에도 뭐 호베르토나 김능현 선수가 좀 지나치게 좀 가치 있는 모습을 왕왕 보여줬어요. 그렇죠. 뒤쪽으로 흐른 볼 자, 주고받고 지금은 걸렸죠. 열렸습니다. 왼쪽 흘려준 네. 볼 구굴제 됐습니다. 백철승의 멋진 수비. 자, 지금도 이용민이 슈팅을 할 수 있었지만 보다 안정적인 찬스를 만들기 위해 안쪽으로 좀 넣어주는 패스가 있었고요. 지금 30번에 이승관입니다. 뒤쪽으로 골키퍼 지나갔는데요. 윤병준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이 이승관 선수가 크로스보다는 직접 네. 슈팅도 저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자, 방금은 윤병준 선수와 28번의 김연왕 선수의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시간상 굉장히 선수들이 지칠 시간이고 날씨도 굉장히 덥고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좀 넘어져서 쉬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반전 45분을 뛴 것이지만 날씨가 워낙 오늘 뭐 섭씨 29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선수들의 뭐 호흡이라던가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더 높을 거예요. 네, 최영주 헤더로 잘 떨궈놓고 하지만 파울 선언됐습니다. 전반전 이제 44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랑 진영에서 프리킥 박스 근처까지 한 번에 보내줬습니다. 헤더 처리 자, 뒤쪽으로 흐른 볼. 수면 전개 좋아요. 왼쪽 공간 잘 열어줬습니다. 이승주 측면 쪽 이용민 주고 들어갈 때 한 발 앞서 걷어내는 평택입니다. 자, 방금도 역시 걷어냈는데 달려주는 평택 선수들이 없죠. 전반전을 일단은 실점을 하지 않고 그쵸.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네. 보이는 순간입니다. 일단 지나치게 또 라인을 올리면 상대에게 공격 뒷공간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백을 두텁게 세우고 있는 평택입니다. 박재철 중앙에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달려준 선수 잘 열어줬습니다. 측면 쪽 크로스 타이밍 한 차례 지나가고 다시 한번 뒤쪽 박재철에게 수비 3명 사이 맞고 굴절 네. 코너킥. 일단 박재철 선수가 상대 수비에 맞추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면서 코너킥을 엮어냈던 중랑입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거의 다 흘렀고 추가 시간은 단 1분만 주어졌습니다. 자, 코너킥 박재철 올라왔습니다. 지나가고 호베르토 헤더 뒤쪽에서 슈팅 오. 다시 한번 못 맞고 굴절. 뒤쪽으로 흐른 볼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이번엔 이승관 지금 뒷공간 허물었어요. 온사이드 상황. 낮은 크로스 하지만 걷어냈던 한종훈입니다. 자, 지금도 이승관의 패스를 이용민이 받은 뒤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김연왕 선수네요. 확실히 중랑이 이렇게 세밀한 공격 플레이에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은 방금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슈팅을 그렇죠. 때려보는 장면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박재철의 코너킥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뒤쪽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흐름 볼 헤딩 경합 박스 쪽에 여러 명의 수비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했고 최영주 발로 굴려줬는데 박재철에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진용진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은 1대0으로 평택이 중랑을 상대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반 초반에는 서울 중랑축구단이 경기를 주도했지만 선제골을 터뜨린 쪽은 평택이었습니다. 호베르토 선수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먼저 터뜨리면서 기분 좋게 출발한 평택이고요. 중랑으로서는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이 스코어 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중랑의 이 성한수 감독은 고민이 좀 될 것 같은 순간, 하지만 또 조정호 감독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후반전에 양 팀의 어떤 전술 변화도 기대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부터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대한민국에 처음 축구가 들어온 이후 축구는 국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축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승패의 결과에 모든 이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감동은 승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승패를 가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서포터즈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펙트야말로 진정한 축구의 힘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대주주인데? 아니 넌 대주주하고 팬들은 주주하면 되잖아. 인사이드 캠의 주주는 여러분들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풋볼 펜타지움 많이 찾아주세요. 풋볼 펜타지움 많이 찾아주세요.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펼쳐지는 K3 리그 베이직 8라운드 전반전 마지막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평택과 중랑과 평택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전은 1대0으로 앞선 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경기장에는 유소년 축구단이 경기를 펼치고 있고 여기 장례 아나운서의 중계방송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년부터는 K3 리그 구단에서도 산하 유소년 팀을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하프타임을 맞아서 평택 지역 유소년 팀들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전 하이라이트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초반 몰아쳤던 중랑이었는데요. 네, 역시 초반에는 중랑의 상승세가 돋보였지만 평택도 이 헤딩 슈팅을 시작으로 굉장히 분위기를 가져왔던 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헤딩을 정확하게 방어했던 김은도 골키퍼. 최영주의 아쉬운 찬스 너무 양보를 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 뭐 최영주 선수가 공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호베르토 선수와 아주 찰떡 콤비를 보여줬던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호베르토의 날카로운 패스 하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던 네. 김동현이었습니다. 확실히 뭐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패스 능력뿐만 아니라 뭐 개인기에서는 월등한 모습을 보여줬던 호베르토입니다. 그렇죠. 자, 골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한 번의 프리킥을 호베르토 선수가 가슴 트래핑 이후에 침착하게 왼발로 차 넣으면서 상대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자, 방금은 사실 박지현과 이종수 선수의 네. 완벽한 수비 실수입니다. 뭐 한 선수는 완전히 뒤쪽에 가 있었고요. 상대 마크맨을 놓치면서 뼈아픈 실점을 했던 중랑입니다. 그렇다고 골키퍼가 빨리 나와서 각도를 네. 좁힌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선수가 우왕좌왕하면서 완벽하게 호베르토에게 네. 이 골 찬스를 허용을 했습니다. 호베르토 선수로서는 자신의 또 6번째 골을 안방에서 터뜨렸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현 선수가 욕심을 좀 부려봤던 순간 하지만 오늘 경기 지난 라운드와 다르게 박병현 선수는 조금 몸이 무거운 모습을 계속해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호베르토 선수의 슈팅 이후로 뭐 평택이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중랑도 계속해서 측면을 활용하는 공격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경기 초반부터 박재철 선수 이 슈팅을 날카롭게 날리기도 했지만 왼쪽과 오른쪽 측면 또 코너킥을 전담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운 순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네. 중랑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뭔가 이제 확실한 찬스가 왔을 경우에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경기를 운영해야 되지만 워낙 지금 좋은 찬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다 할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중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팀은 후반전을 위해서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바뀔 것으로 보이고 중랑은 이제 초반에 어떤 측면 쪽의 움직임이 또다시 어떻게 달라질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후반전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대한민국에 처음 축구가 들어온 이후 축구는 국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축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승패의 결과에 모든 이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감동은 승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승패를 가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서포터즈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펙트야말로 진정한 축구의 힘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풋볼 펜타지움 많이 찾아주세요. 네, 소서벌 레포츠타운에서 펼쳐지는 K3 리그 베이직 8라운드 경기 평택과
중랑, 서울 중랑의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결과는 역시 평택이 1대0으로 앞선 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역시 더운 날씨인 만큼 여기 중계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저희 카메라맨 그리고 이 중계 현장에 있는 기계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역시 이 날씨가 뜨거워지면 뭐 사람이나 기계나 다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후반전에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중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후반전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 경기장에는 이제 또 저희가 루카스 선수를 저희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시흥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유로문 선수 그리고 지금 네. 경기장에서 골을 기록한 호베르토 선수가 있는데 경기장에 관람하고 있는 루카스 선수가 아직까지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엔 좀 네.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조종호 감독도 야심차게 이렇게 젊은 공격 자원을 데려왔지만 아직까지 뭐 한국의 기후나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시점에 루카스 선수가 합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유로몬 선수를 비롯해서 호베르토 선수와 이제 브라질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평택. 이렇게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 팀이 이제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하는 팀이 중랑,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하는 팀이 푸른색 유니폼 평택입니다. 역시 이 전반 초반과 같이 후반전부터 강력하게 후반전 시작부터 강력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네, 평택은 최영주 선수 대신에 박수영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최영주 선수의 자리에 이제 최전방에 박수영 선수가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교체가 됐고 후반전에 또 다른 흐름으로 네. 이어질 것으로 살펴집니다. 크로스 저! 뒤쪽 오, 한 차례 위험한 순간 지나갔던 서울 중랑입니다. 네, 박지영 지금- 선수가 헤더 네. 잘 끊었어요. 지금도 한 번의 크로스가 문전까지 강하게 접근되는 과정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최영주 선수가 역시 전반전에 활발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네.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영주 선수가 오늘 많이 뛰어주고 공격 진영에서도 호베르토 선수의 보좌를 잘 해줬기 때문에 후반전엔 교체 아웃이 됐지만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 조정호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좀 지켜주고 오늘 경기 승리까지 함께 잡으려는 조정호 감독. 코너킥 짧게 빼줬습니다. 오른쪽 박병현 계속해서 코너킥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평택은 오늘 뭐 코너킥 찬스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호베르토 선수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낮게 깔려진 공 헤드로 걷어냈고 바로 압박 들어가는 평택 박병현이었습니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역습 상황에서 몸을 날려서 굴절된 볼을 만드는 이유는 역시 역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측에서 공격이 끊긴다면은 수비 쪽에 뭐 공간이 워낙 열리기 때문에 상대에게 또 패스나 슈팅을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윤병준 왼쪽 코너 쪽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흐른 볼 빼냈고 뒤쪽 연결 좋은 연결이에요. 공간을 열렸습니다. 배세현 연결한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역습 찬스 이어가는 서울중랑. 중앙 쪽 띄워준 선수 박재철. 그렇죠. 이번엔 반대쪽 네. 겨냥합니다. 짧았습니다. 윤병준의 헤더. 지금 또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왼쪽 측면에서 김연왕 선수를 보고 강하게 때려주는 롱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중랑으로서는 지금 지나치게 왼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김연왕이나 미드필더 이준석의 움직임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능현이 왼쪽으로 와서 공격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선수들이 치열한 몸싸움까지 펼쳐주면서 경기는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호베르토 뒤쪽에서 밀어다는 판정. 물론 파울로 끊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파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현장에서도 지능적인 좀 만칙을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또 상대에게 프리킥 찬스를 내주는 것은 실점에 또 가까워질 수 있는 중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병준의 코너킥 낮게 떨어집니다. 헤더로 걷어낸 볼 다시 한번 윤병준에게 돌아왔습니다. 일단 돌아서면서 공을 지켜내고 뒤쪽 연결 압박 강하게 해주는데요. 지금도 이승관 위험하거든요. 지나쳤습니다. 네, 평택의 약점이 노출됐던 장면이고요. 진용진. 자, 이승관이 한번 힘차게 달려주면서 압박을 펼쳐봤던 서울중랑축구단. 조심해서 걷어내야죠. 뒤쪽 노윤혁. 전방 압박. 파울 없이 갑니다. 네. 박병현 볼 따냈고 일단 걷어내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용민이
한번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중앙 연결. 민환기 툭 쳐놓고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쇄도하는 선수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중랑도 뭐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최후방에서 공을 잡아놓고 최전방에 있는 9번의 송민영에게 롱킥을 때려놓고 있기 때문에 평택 수비수들이 전혀 힘을 쓰지 않고도 송민영 선수를 막아내고 있는 장면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관 선수나 송민영 선수가 네.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두 선수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역시 이겨내기 어렵고 최소한 네. 수비수들과 1대1 상황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중락이 오늘 전술적으로도 평택이 미드필더진의 두텁게 미드필더진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많은 또 5명의 미드필더를 세웠지만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민과 이준석 뭐 이런 선수들의 네. 움직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연결. 이용민 네. 붙여놓고 돌파 시도 윤병준이 걷어냈습니다. 이 볼은 운이 좋게 호베르토까지 연결이 됐고 호베르토 호베르토 쳐놓고 달리기 스피드 네. 올립니다. 호베르토 박지영이 달려갑니다. 박지영 태클 박지영까지 살아있어요. 벗겨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컵백 박스 가야죠. 안쪽에 브레이크 자, 잘 올라왔어요. 돌렸어요. 헤더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도 호베르토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허문 뒤에 박수영 선수까지 크로스를 잘 올려줬습니다. 자, 교체 투입 땐 박수영이 그대로 골 사냥에 나섰습니다만 그 전에 코너 프리킥은 처리가 됐습니다. 자, 뭐 호베르토 선수가 지금 100m를 뛰듯이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었었고요. 이후에 크로스가 박수영 선수에게까지 확실히 임팩트가 안 됐습니다. 호베르토 박수영 그렇죠. 박수영 수비 벗겨냈고 오. 박수영 수비 2명 사이 돌아 들어간 호베르토까지 저 연결하지 박수영. 못했습니다. 박수영 스피드 올리는데요. 잘라 들어간 선수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조종호 감독이 바라던 장면은 뭐 저런 부지런한 움직임일 거예요. 역시 박수영, 박병현 이런 선수들이 네. 들어갔을 때도 지난 라운드의 시흥전에서 역시 많은 움직임을 네. 보여주면서 수비 라인을 흔들었단 말이죠. 이런 선수들이 또다시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 선수들이 움직여주면 결국에 호베르토 선수에게 많은 찬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호베르토 선수까지 좀 연계적으로 공격 효과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지금 중랑의 수비수들이 지나치게 호베르토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호베르토에게 쏠린 수비 시선을 박병현이나 박수영 선수에게까지 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베르토 이렇게 되면 박수영이 오, 네, 비죠. 좋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박수영 개인기 저 시도 박수영. 2명 자, 접어놓고 박수영 됐어! 슛! 오,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지금도 뭐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호베르토 선수와 박수영의 아주 멋진 이대 움직임이었습니다. 역시 호베르토 선수에게 2명의 선수가 네. 달라붙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박수영 그렇죠. 선수가 움직이는 장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역시 뭐 박수영 선수가 축구 센스도 있고요. 한 박자 빠른 돌파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중랑 밀려 넘어집니다. 28분에 김현왕 선수도 오늘 뭐 움직임상으로는 많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조금은 원하는 대로 풀어가고 있는 조정호 감독의 모습입니다. 네, 뭐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평온한 모습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자, 이용민, 박재철 쪽. 박재철 자, 돌아서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요. 이번엔 이용민 왼쪽 측면으로 연결해줍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송민영 뒤쪽으로 반대쪽 겨냥 잘 봐줬습니다. 노윤혁 자, 지금도 공간을 내주면 슈팅을 허용할 수 있어요. 왼발, 앞쪽, 네, 앞쪽 왼발이에요. 왼발. 자, 주고 들어가는 과정 한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공간이 열렸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동점골. 자, 서울중랑이 동점골. 8번에 이승주입니다. 아, 지금도 이승주 선수가 어려운 위치였지만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1대1을 만듭니다. 자, 평택의 순간적으로 수비 네. 집중력 떨어진 장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 돌파하는 순간 슈팅 허용해주는 공간을 허용하면 네.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른발 슈팅이 정확하게 걸리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이승주 선수가 마음 먹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터닝 슛을 아주 멋있게 때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1위 팀의 어떤 모습, 네. 강한 모습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평택의 수비수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것이 상대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다시 중랑 쪽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승주의 동점골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승주 선수는 뭐 지난 경기에 이어서 2경기 연속 또 골맛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팀이 필요한 순간에 한 번씩 골을 터뜨려주고 있는 이승주입니다.
수비 선수란 말이죠. 네. 하지만 뭐 고향전에서도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선수고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아주 중요한 네. 상황. 어떻게 보면 동점골이 빨리 나오지 네, 않으면 지금 어려운 좋아요. 상황인데 지금 저 옵사이드 아닌데요? 김연아 골! 역전골! 김연아! 바로 이런 부분이 선두의 저력입니다. 순간적으로 역습 상황을 허용했던 네, 수비 뒷공간이죠. 평택인데요. 바로 역전골을 네. 허용합니다. 중랑이 올 시즌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분위기를 타면 다득점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느린 화면을 다시 좀 살펴보고 싶은데 김연아이 순간적으로 네. 완벽하게 오픈 찬스에 걸렸습니다. 지금 옵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상대 골키퍼를 앞에다 놓고 오른발로 마무리했던 김연왕입니다. 네, 김연아의 퍼스트 터치가 예술이었습니다. 그 전에 뭐 송민영이 뽑아주는 패스도 굉장히 예쁘게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는 정말 이 챌린지나 클래식에서도 살펴보기 힘든 장면들 정확한 그렇죠. 퍼스트 터치 이후에 네.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오른쪽 빈 공간을 정확하게 봐줬습니다. 정말 뭐 교과서적인 패스와 슈팅을 보여줬던 중랑이 순식간에 지금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한 5분 사이에 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두 골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의 분위기는 완벽하게 돌아갔고 조정호 감독은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전술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시 한번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의 평택입니다. 역시 왜 1위 팀인지 보여주는 장면. 네. 사실 이 동점골은 좀 어렵게 개인의 능력으로 들어간 그랬었죠. 장면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골은 완벽하게 팀 플레이로 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올해 중랑이 보여줬던 공격 쪽에서의 세밀한 부분 전술. 지금도 송민영 선수와 김윤왕 선수가 흔히 말하기로 눈빛이 박수영! 맞았거든요.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합니다. 송민영과 김연왕의 콤비 플레이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중랑 축구단입니다. 자, 골키퍼 골킥이 좀 애매하게 끊겼고요. 박병현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연결해줍니다. 김능현 뒤쪽 연결. 자, 이제 오히려 이제 평택이 좀 공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능현 스피드 올리면서 박수현 쪽. 박수현 뒤쪽 연결. 이번에 왼쪽 공간 열어줍니다. 윤병준 태클 피해서 두 번째 태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역습 찬스 그대로 이어가는 중랑축구단 서울중랑. 하지만 패스 연결 못하면서 그대로 끊겼던 아쉬운 찬스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자, 중랑축구단이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요. 14번에 임승철 선수가 들어갔나요? 네, 19번의 이준석 선수의 이제 볼란치 자리에 14번의 임승철 선수가 투입이 되겠고요. 성환수 감독이 이제 경기 전에 임승철 카드를 꺼내 들겠다.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 자원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볼란치 역할을 하게 이 되겠습니다. 선수가 이제는 뭐 사실상 멀티플레이어인데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수로 투입할 네. 테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비 쪽으로 치중해서 투입하겠다고 했던 성환수 감독이었는데 일단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수비수 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 뭐 성환수 감독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지금 후반전에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승철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상대의 공격을 틀어막겠다는 지금 중랑 벤치의 교체 카드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네. 이 공격의 흐름으로 이어나올 것으로 예상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임승철 선수를 투입해서 이 상대방의 공격의 흐름을 좀 끊어놓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발이 좀 높았는데 일단 파울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윤병준. 한 선수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 이승관 선수가 일단 파울로 끊으면서 같은 팀 선수를 챙겨보는 장면. 아, 지금 공의 낙하 지점 확인한 과정 속에서 14번의 윤병준의 발이 좀 높았네요. 송민현 선수는 일단 큰 부상 없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병준, 호베르토 겨냥, 호베르토 머리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용민 왼쪽으로 열어줬고 이승주가 오늘 역전골의 주인공 이승주 멀리 걷어냈습니다. 헤딩 영합 그대로 흘러나갔으면서 한종훈 볼 따는 평택 빠르게 넘어옵니다. 자, 지금 라인을 한번 연결 네, 몸 날려 지금은 막아냅니다. 너무나도 박지영의 좋은 수비. 네, 너무나 좋은 클리어였어요. 호베르토 포기하지 않고 볼 따냈습니다. 13번 박수영. 수영이죠? 박수 박수영! 왼쪽 슈팅! 오! 다시 한번 몸으로 막아내는 박지영. 두 골을 막아낸 박지영입니다. 지금은 몸을 날리면 진짜 한 골, 뭐 두 골 막았네요. 경기의 스코어가 뒤집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은 뭐 많이 남아 있고 평택의 공격도 계속해서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고 박병현, 호베르토 지금 오른쪽 플레이 전환 연결 굉장히 잘 빠릅니다. 됐습니다. 박수현
박수현 한 차례 접어놓고 왼발로 크로스 자, 올라왔습니다. 박정의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이제 평택이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상황에서 역습을 얻어맞으면은 수비 쪽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3대 1이 되면은 네. 더욱더 힘들어지는 평택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크로스 준비됐습니다. 슛! 오, 네. 코너킥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뭐 이종서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잘 해줬고요. 일단 평택이 올라갔을 경우에 뭐 유효 슈팅을 계속 때려내면서 코너킥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조금 더 뭐 팬의 입장에서 재밌게 흘러간다면 역시 홈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평택의 한 골 동점골이 나와야겠죠.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중랑의 수비는 오늘 박재영 선수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종서 선수가 전반에 흔들리긴 했지만 치고 들어갑니다. 걸려 넘어졌는데 파울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그 장면에서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택의 입장에서는 좀 플레이, 억울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주심이 이전 장면에서 파울을 끊었기 때문에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네, 공교롭게도 또 이 공이 들어갔어요. 골대 안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반칙을 얻어낸 것은 좋은데 이 조정호 감독은 좀 아쉽겠죠. 인플레이가 그대로 됐으면은 득점으로 인정이 된 상황인데 경기의 한 부분으로 일단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챌린지 리그에서도 수원 FC가 개막전에서 이 빠른 프리킥 처리 골을 기록했다가 무효 처리된 이후에 네. 하지만 그 프리킥에서 그대로 골을 다시 네. 넣었던 이승현 선수가 있었는데 임창균 선수가 넣었었군요. 자, 과연 오늘 평택은 잃어버린 골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윤병준이 함께 준비합니다. 왼발로 때립니다. 병 맞고 굴절. 박수영 머리로 맞추어놓고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박수영. 자, 지금 무리한 박수영? 돌파하면 또 상대 수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권을 또 가져왔던 뭐 평택입니다. 네, 이용민의 수비 가담. 경기장에 공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흘러가는 시간 뭐 1분 1초가 아쉽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경기를 하고 있는 평택입니다. 박병현이 볼을 던져줬고요. 배세현 앞에서 교체 투입된 임승철 스피드 올립니다. 스피드 좋아요. 임승철 아, 지금도 뒷공간. 이승관에게 열렸습니다. 박스 왼쪽 측면 쪽 네,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확실히 평택의 약점 수비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중랑입니다. 지금도 라인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면서 패스가 제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라인을 무너뜨리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선수를 자유롭게 놔둔다는 네. 부분이죠. 두 명의 수비수가 센터백 선수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네. 되는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뭐 대인 방어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고 있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두 골을 허용하면서 상대의 수비, 평택의 수비는 조금씩 흔들려가는 장면. 박재철의 코너킥, 추가골을 노리는 서울중랑축구단입니다. 오른발로 감아서 올려줬습니다. 이번에 높게 좋아요. 멀리. 네! 이번에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먼쪽 포스트에 있는 중랑 헤딩까지 연결이 좋았습니다. 자, 바로 역습인데요. 박수영 앞에 박재영이 달려서 걷어냅니다. 자, 계속해서 사실 이 중랑의 코너킥 박재철이 짧게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먼쪽 길게, 포스터를 네. 봐줬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슈팅 찬스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이승관 30번의 선수죠. 이승관의 머리까지 이어졌고요. 지금 골키퍼에 제대로 또 선방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수를 또 보여줄 뻔했어요. 사실 완벽한 찬스를 허용했습니다. 평택의 이 수비 네. 집중력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힘이 빠질 것이 전반전에 호베르토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후반전에 어처구니 없이 지금 두 골을 먹혔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좀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베르토 오른쪽 연결. 오베르토 헤더 중앙 쪽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윤병준 중앙 쪽 박병현 돌아섰습니다. 좁은 공간 박수영에게 연결. 첫 번째 터치가 길게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양 팀의 일단 공방은 조금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이 승부의 향방은 지금 일단 중랑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중랑이 전반전에 0대1로 뒤진 채 맞췄지만 후반전에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두 골을 넣은 상황이고요. 평택으로서는 이제 뭐 계속해서 교체 카드를 좀 활용하면서 일단 한 골을 쫓아가야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철승 그대로 밀고 들어갔고요. 라인 아웃됐습니다. 김능현의 스로인, 빠르게 호베르토 겨냥. 하지만 다시 한번 플레이를 진행하라는 주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후반전도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호베르토 볼 소유. 상대 선수들 눈속임을 통해서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호베르토 충돌해서 넘어졌는데 그렇죠. 파울이 없고요. 윤병준 잘 봐줬습니다. 윤병준 그대로 때립니다. 오, 네. 일단 뭐 윤병준이나 박수현은 뭐 중거리 슈팅을 충분히 잘 때리는 선수니까요. 지금도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6번의 백무길 선수가 준비되고 있는 평택입니다. 자, 교체 아웃되는 선수는 백무길 선수와 교체된 선수는 아웃된 선수는 8번의 김능현 선수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공격 자원을 바꾸고 있는 조정호 감독이고요. 김능현 선수가 오늘 뭐 전반 초반에는 빠른 몸놀림을 보여줬지만 급격하게 뭐 체력이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피드가 좋은 백무길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김능현 선수가 움직임이 저하되게 되면 호베르토가 또 묶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베르토와 호흡을 맞출 파트너로 백무길을 일단 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는 오늘 힘이 넘치는군요. 보통 이렇게 흘러나가는 볼은 뭐 체력 거리잖아요. 세이브를 위해서 네. 놔둘 수도 있는데 끝까지 달려봐줬던 김연아입니다. 본인이 역전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뭐 열심히 뛰고 싶은 마음은 더욱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박병현 뛰어들어가는 박수현 겨냥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씩 네. 저하되는 모습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소 같으면은 낮게 깔아차는 패스로서 왼쪽 측면을 열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사소한 실수가 좀 발생하고 있는 박병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 그 전에 윤병준이 툭 건드려 빼냅니다. 툭 건드려서 돌아섰고요. 박수영 스피드 올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이 박수영 선수는 측면 쪽으로 좀 빠지고 호베르토가 오른쪽 그리고 백무길 선수가 중앙 쪽으로 가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세 선수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위치를 유기적으로 바꿔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역시 30번의 이승원 선수도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위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승관 선수도 오늘 뭐 송민영 선수 아래 위치하면서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줬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등번호 7번을 달고 있는 김상우 선수가 공격 자원에서 이제 송민영 선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양팀 감독들이 후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이제는 뭐 체력적으로 뭐 우위에 있는 선수를 투입을 하겠다는 뭐 의중으로 보입니다. 네, 양팀 감독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계속해서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 전략적인 서로 간의 견제, 네. 그다음 머리 싸움도 충분히 살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벤치에서도 어느 팀이 어느 선수의 몸을 풀게 하고 있는지 또 뭐 교체 카드 오더를 쓰는지를 또 엿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평택에서 먼저 카드를 꺼냈고 그 카드에 따라서 계속해서 네. 교체 카드를 활용해주고 있는 중랑의 성한수 감독입니다. 평택이 확실히 이 후반전 뒤쪽으로 갈수록 이 체력적인 부분이 좀 네. 어려워지는 모습이 보이고 중랑은 반대로 전반과 아직까지 비슷한 공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중랑이 전반 초반 이후로는 수비를 또 내려서면서 후반전을 어느 정도 좀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후반 초반에 이러한 부분이 두 골로 결실을 맺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원정팀이 중랑의 체력적인 좀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무길 스피드 올립니다. 박재영의 안정적인 수비 오늘 돋보입니다. 한종훈 배세현이 뒤쪽으로 백철승 오른쪽으로 바라봅니다. 박수현 호베르토 겨냥 호베르토예요. 호베르토 역시 믿을 거는 아직까지 네. 호베르토 크로스 올라왔어요. 걸렸어요! 백무길 흘렸고 자, 박수현 박수현 슈팅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0번의 박병현 선수가 제대로 된 찬스를 잡았는데요. 정확한 슈팅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자, 김연랑 들어가는 과정
잡아 끌어서 네. 역습을 끊어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노윤혁 선수가 네. 경고 카드를 봤는데요.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라운드에서도 왜 경고 카드를 줬는지 좀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불필요한 네. 언행을 펼쳤던 것으로 살펴집니다. 지금 이 뭐 방금 성환수 감독도 일어서 있고요. 김연아 선수가 이 파울을 당한 장면에 대해서 노윤혁 선수가 어느 정도 이 불필요한 네. 언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얄짤없이 비속어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주심입니다. 일단 뭐 선수들이 주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뭐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요. 백무길 제대로 나와서 클리어가 안 김은도가 됐는데요. 헤더를 걷어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백무길. 이제 평택은 이 키는 작지만 빠른 선수들이 네.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움직임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은 교체 카드를 2장씩을 활용을 했고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양 팀의 벤치가 움직임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몸을 푸는 선수들 모두 자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브레이크 처리 길었습니다. 그대로 라인 아웃되면서 골킥. 자, 오늘 경기가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호베르트의 크로스 그리고 이 박병현의 헛발질. 슈팅이 연결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 굉장히 아쉽게 남을 것 같고 박병현 선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떨쳐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 페널티킥 실축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킥은 경기 후에 윤승우 선수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지만 예상을 하고 움직였기 네. 때문에 잘못 찼다기보다는 골키퍼가 잘 움직였던 순간이었거든요. 네. 일단 뭐 본인으로서도 그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오늘 뭐 득점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박병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숫자가 많은데요. 네. 패스 완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골키퍼 나와서 됐어요. 자, 골 땡겼어요. 슛 들어갑니다. 김상우. 교체 투입된 김상우 완벽한 용병수 적중합니다. 3대1. 이것이 바로 중랑의 힘이죠. 자, 방금 김은도 골키퍼의 네. 실수입니다. 김은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김상우 선수가 빈 골문을 바라보고 슈팅을 잘 가져갔습니다. 오늘 평택의 실점 상황이 너무나 안 네. 좋습니다. 수비 뒷공간이 뚫리는 것도 문제지만 굳이 해도 되지 않는 실수들을 계속 연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김연아 선수의 골도 실수였고 이번 골도 역시 완벽하게 이 수적 네. 우위를 열어줬습니다. 지금은 뭐 진용진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실점의 비밀을 또 제공했어요. 일단은 뭐 김상우 선수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기 때문에 득점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다른 선수도 배워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수라면은 강력한 또 전방 압박, 또 끝까지 뭐 공에서 시선을 놓지 않는 집중력을 뭐 전문가들이 주문을 하는데요. 김상우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그 발을 뻗는 동작이 없었다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없는 볼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위험한데요. 역시 네. 1위 팀의 어떠한 강력한 모습, 집중력, 네. 끝까지 뛰는 한 발 더 뛰는 이 체력적인 모습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뭐 최근 K리그에서 뭐 경남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내셔널리그에서 김해시청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뭔가 이런 좀 무패 DNA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중랑도. 그렇습니다. 네. 한 골을 먼저 허용했지만 전혀 뭐 지금 뭐 3골을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기죽지 않은 모습. 역시 두 번째 역전골에 성공한 이 김연왕 네. 선수의 움직임을 저희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뭐 김연왕 선수의 역전골 이후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중랑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평택이 안방에서 2골, 이제 3골을 넣어야 이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을 했습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평택이 지난 라운드에도 3골, 네. 이번 라운드에도 또 3골을 실점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수비 쪽의 불안, 네. 선수들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백목에 뭐 치고 들어가는 과정, 수비 3명이 덤벼들어서 걷어냈고 말씀드렸던 김연왕 오늘 많은 수비 보여주면서 수비 가담, 오! 골 호베르토! 호베르토! 네. 뒷구치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호베르토 살아있어요. 돌아서면서 크로스, 자, 헤더, 뒤쪽 흐름볼 걷어냈습니다. 윤병준 오른쪽 연결, 자, 박수현. 살아 있고요. 박수현의 크로스 높게 떠서 올라옵니다. 호베르토 쪽, 호베르토 헤더 뒤쪽으로 김연왕 클리어런스 되지 못했습니다. 뒤쪽 연결 배세현 툭 쳐놓고 백무길 발재간이 좋은 백무길 네. 중앙 연결 투입 발 뻗지 못합니다.
자, 뭐 한 끗이 아쉬운 계속 평택이지만 오늘 뭐 호베르토 선수는 정말 뭐 본인이 가진 기량을 100% 이상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항기가 발을 뻗지 못하면서 골대 근처에 마무리가 아쉬운 상황. 평택은 지난 라운드 시흥과의 경기에서도 역시 이 마무리에 대한 고민 네.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박병현 선수 오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결국에 교체 아웃이 된 상황이고 네. 오늘도 역시 민항기 선수, 뭐 박수영 선수, 백무기 선수 이런 선수들의 어떤 마무리 동작들이 조금 더 과감한 슈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지금 미드필더 선수들이 밥상은 잘 차려주고 있지만 확실한 좀 골로서 마무리를 해줘야 경기의 흐름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득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평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평택은 역전을 바라기보다는 최소한 뭐 골을 더 동점, 넣어서 네. 동점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선두권 맞대결에서 이렇게 실점이 많아지는 것은 시흥과의 2위 싸움에서도 불리한 평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최대한 지금 실점률을 줄여내는 움직임이 필요한 잔여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15득점 8실점인데 이렇게 되면 16득점 11실점이 네, 됩니다. 어느새 지금 두 자리 실점까지 실점 수가 확 불어난 평택입니다. 지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은 한 자릿수의 실점을 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시흥도 뭐 직전 라운드까지는 8실점이었고요. 그렇죠. 저 자, 지금 또다시 수비불안 흘러나간 볼. 하지만 골키퍼가 쫓아가서 잡아냈습니다. 자, 방금은 백패스에 대한 네, 백패스를 바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성환수 감독이 좀 항의를 하고 있고요. 자, 백패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네, 진행이 되고 이 있습니다. 장면이죠? 네. 이 장면에서 성환수 감독이 말하는 것은 평택 선수를 맞지 않고 바로 지금 잡지 않았느냐 이런 좀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저희가 느린 화면을 보는 사이에 조금 위험한 파울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그라운드에 누워있는 선수가 9번의 송민영 선수로 살펴지는데요. 오늘 뭐 송민영 선수도 김연랑 선수의 역전골을 돕는 아주 멋진 어시스트를 하나 해줬고요. 팀의 또 타겟형 스트라이커 역할을 또 잘 했었습니다. 자, 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차례 위험한 순간 지나갔고 중랑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팀의 스코어는 이제 3대1로 2점이 벌어져 있는 상황. 중랑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랑 입장에서는 뭐 최상의 시나리오로 경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득점을 한다면 뭐 선두권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더 유리합니다. 경기가 이렇게 끝나면 오늘 평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네. 수밖에 없는 상황. 선취골을 넣었고 두 번째는 홈 경기라는 점. 네, 그리고 실점이 많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맞대결을 펼치는 팀이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란 네. 말이죠. 오늘 경기를 이렇게 패할 경우에 잃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네. 평택입니다. 특히 뭐 앞선 홈 경기에서도 4라운드 의정부, 6라운드 평창을 안방에서 잡았던 평택이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뭐 승점 6점 이상의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평택입니다. 그렇죠. 이 세 경기 이상의 3실점 네. 경기 수비 불안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자, 방금도 프리킥 상황에서 박재철 선수가 볼을 잡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평택이 전문적인 수비 요원인 한종훈 선수가 들어왔지만 이 선수와 백철승 선수의 조합 플레이도 좀 그렇고요. 진용진 선수의 골키퍼 운영 능력도 좀 아쉬웠습니다. 후반전 급격하게 집중력 저하로 역전의 허용 그리고 추가골까지 허용하면서 3대1로 벌어져 있습니다. 골키퍼의 실수 그리고 수비라인의 집중력 그렇죠. 저하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동시다발적으로 네. 일어나면서 짧은 시간에 3골을 허용했어요. 이게 뭐 전반전과 네. 전혀 다른 팀이 됐습니다. 후반전에 이게 뭐 흔히 말하듯이 뭔가 홀린 것처럼 수비수가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던 장면, 또 골키퍼가 확실한 예측 플레이를 하지 못했던 장면이 상대에게는 뭐 득점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네, 호베르토 뒤쪽으로 머리 위로 넘겨줬는데 받아주는 선수 없습니다. 오늘 호베르토 혼자 정말 종횡무진 열심히 네. 달려주고 있습니다. 뭐 미드필더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요. 최전방에서 뭐 끝까지 경기가 지금 뒤지고 있는데도 정말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자, 방금도 백철신 선수가 네. 헛발질이 나가면서 좀 한 차례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뭔가 지금 한종훈 선수와 백철승 선수가 원활한 지금 그라운드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놓치고 있죠. 동선도 좀 겹치고요. 상대 마크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장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 김연아의 파울. 민항기가 오른쪽 넓은 공간 열어줬습니다. 네. 박수현 빠르게 크로스, 호베르토 헤더, 박재영이 걷어냈고, 오늘 박재영은 정말 칭찬할 만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정감도 있고요. 끊을 땐 끊어주고 또 수비수로 물러날 땐 물러나면서 일단 위치 선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윤병준 스로잉.
한정훈 다시 윤병준. 중앙 연결. 윤병준이 이어받았습니다. 호베르토 쪽 길었습니다. 이미 뭐 호베르토 선수도 이제 체력적으로 뭐 100%의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이죠. 역습 상황에서 확실히 수비의 이 수비 숫자의 우위가 없습니다. 네. 복귀가 늦어지는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뭐 공격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수비에 빠르게 복귀를 해줘야 상대의 카운터 어택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공격에는 많은 숫자가 가담하지만 수비로 가담하는 이 속도가 늦어지면서 뒷공간을 너무나도 쉽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실점은 또 첫 번째 골을 제외하고는 다 역습 상황이었단 말이죠. 김연왕 오늘 컨디션 좋은 김연왕. 한 차례 또 위험한 순간을 맞을 뻔했던 평택. 일단 지금도 수비 가속도 붙었어요. 역습 이어냅니다. 김연왕 쫓아와서 끝까지 수비 가담. 오른쪽으로 공격을 열어줍니다. 크로스가 크로스 들어가요. 올라왔습니다. 백무길 박재영 지나서 네. 송민영 수비 가담. 김연왕 볼 잡고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굴절되면서 평택으로 흘러간 공. 민환기 땅볼 투입. 이대 패스. 좋아요. 백무길 열렸습니다. 백무길 박재영 왼발! 앞에서 백무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계속되는 공격. 윤병준 중앙 연결 흘려주고 호베르토. 아 이것은 자 김은도가 두 골을 막았습니다. 네, 이거는 김은도 슈퍼세이브입니다. 일단 이쪽에서 백무길의 1차 슈팅이 펀칭 맞고 나왔고요. 제차 호베르토 슈팅까지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공격도 좋았고 수비가 더 좋았기 때문에 실점이 허용되지 않았고 호베르토 달려줍니다. 헤더로 연결 김은도 잡아냅니다. 하지만 뭐 평택이 보여주는 후반 집중력은 또 전반에 선제골을 얻던 움직임 못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랑의 수비수 박재영 선수 느린 화면에도 잡혔지만은 몸을 날려 슈팅을 막은 이후에 다시 한번 달려들었던 장면. 김연왕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김연왕 크로스 올라와서 몸날려 막아내고 슈팅. 박재철 어떻게 된 거죠?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박재철 지금 팀의 네 번째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박재철 선수의 5경기 연속골입니다. 그렇죠. 일단 뭔가 심판 판정에 좀 애매함이 있었던 것으로 살펴지는데요. 일단은 골로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옵사이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평택 선수들이 옵사이드가 아니냐고 좀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득점이 선언이 됐네요. 오늘 굉장한 움직임 보여줬던 박재훈 선수는 일단 교체 아웃되고 12번에 이재원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박재철 선수가 골 넣으면서 4대1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오늘 대세가 갈렸죠. 오늘 승부는 좀 갈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컵백이 이뤄졌고요. 전혀 옵사이드가 좀 아니었지만 평택 선수들이 좀 이 앞쪽에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었네요. 자 이 볼이 이 7번 선수가 김상우 선수요? 밖에서 맞았냐의 문제였는데 안에 들어간 이후에 맞았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김상범 이 골은 뭐 오늘 경기 대세를 좀 갈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철 자 오른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오늘 김연왕 선수의 기록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역전골 넣었고 방금 골에 대한 어시스트 그리고 앞선 세 번째 골에 대해서도 김연왕 선수의 어시스트로 저희가 얼핏 봤는데 그런 부분은 기록관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무길 헤더 처리된 볼 호베르토 민환기 중앙 투입 김상범이 투입된 이후 그래도 공격이 조금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평택입니다. 다시 한번 김상범 키가 작은 선수인데 중앙 쪽에서 이 볼 키핑 이후에 빼주는 동작을 잘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습 찬스 깊은 태클 파울 선언됩니다. 발목 부분에 발이 높게 들어간 태클이었습니다. 송민영 선수 오늘 여러 차례 비슷한 위치에서 계속 부상을 좀 당하는 장면인데 이 선수가 워낙 뭐 순간 속도도 좋고 발재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 집중 견제를 받고 있고요. 태클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선 장면에 박재철 선수의 골은 사실 뭐 옵사이드 논의가 전혀 없어도 될 부분으로 살펴집니다. 김연왕의 정확한 크로스 이후에 박재철의 오늘 또
5경기 연속골을 이어가는 박재철입니다. 이런 기록도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늦추지 않는 중랑. 임승철 쪽 넘어지면서 파울. 경고 카드를 받는 박수현입니다. 사실 박수현 선수가 이 전반전에도 경고 카드를 한 장 받을 뻔했는데 일단 구두주의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구두주의 이후였기 때문에 경고 카드를 한 장 더 받았습니다. 볼이 빠지고 킥을 좀 가했기 때문에 박수현 선수가 경고를 받았고요. 일단 뭐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힘이 들어가고 실수를 좀 할 수밖에 없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이제 8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 크로스 잘 가봤어요. 흘러나온 볼. 달려나서 잡아주는 충남축구단. 김상우. 오늘 세 번째 골 김상우.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호베르토. 전방부터 압박. 중랑의 수레일 공격. 자, 후반전 정규 시간 이제 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 추가 시간까지 하면 뭐 한 6분, 7분 정도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뒤집기는 좀 어려워졌고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실점 없이 네. 하지만 추가골을 넣으면서 팀 분위기를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패배도 패배지만 남아있는 레이스에서 이 패배를 어떻게 또 보약을 삼을지가 중요한 평택이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실점을 하지 않고 일단 홈팬들 앞에서 좀 끝까지 공격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상범의 헤더 오른쪽으로 연결이 돼서 중앙 쪽 민항기, 배세현, 왼쪽에 호베르토. 하지만 백무길 겨냥. 좋아요. 백무길 이런 중앙 투입. 움직임이죠. 박수현 걸렸어!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백무길과 박수현의 콤비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평택의 두 경기를 모두 중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평택의 마무리, 네. 아쉬운 마무리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조금 지난 킬러 본능이 아쉬웠어요. 시흥과의 경기에서도 역시 뭐 박수현과 박병현 후반전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골을 못 넣었었죠. 그렇죠. 오늘도 역시 이 두 선수가 활발하게 네. 공격을 이어갔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뭐 축구에서도 89분을 경기 주도하더라도 90분에 골을 넣으면 골을 넣는 쪽이 이기거든요. 오늘 뭐 중랑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또 높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효율적인 축구를 해내면서 많지 않은 찬스를 그대로 효율적으로 골로 가져갔어요. 정확하게 연결 지으면서 4대1로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1위 팀의 모습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어서 마무리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중랑축구단의 지금 무패 경기를 네. 아직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거의 이대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7경기로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방금은 김상우 선수인데 무릎이 좀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의료진이 투입이 됐고요. 김상우 선수가 오늘 교체 투입 이후로 골을 넣었죠? 득점 세 번째 골을 터뜨렸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꽤 오랜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인데 느린 화면에서 살펴졌듯이 무릎이 조금 네. 돌아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십자인대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지금 중랑에서도 센터 포워드를 보고 있는 김재호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해서 한 달 결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 운용에 있어서도 김상우 선수가 조커뿐만 아니라 선발 요원으로도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단 걷지를 못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본인의 이 의지대로 라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디디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랑은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브레이킹은 그대로 평택 쪽으로 볼 소유 넘어갔습니다. 박수영 스피드 올려서 올라옵니다. 일단 한 골이라도 넣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해야 되는 평택. 백무길 쪽. 백무길 트리핑 좋아요. 돌아섭니다. 수비 3명 사이 주고받고 세밀함이 좀 떨어진 순간 백무길. 자, 슈팅 각도까지 가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옵사이드인가요? 네. 주심의 콜이 좀 늦게 나왔던 것으로 살펴집니다. 평택의 옵사이드가 이뤄졌기 때문에 중랑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은도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중랑 같은 경우는 김은도 골키퍼도 역시 뭐 한 두세 골을 막아줬다고 볼 수 있겠고 역시 그렇죠. 박재영의 수비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골을 넣은 공격수 선수들이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랑이 지금 골키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1번에 김은도가 빠지고 이지수 선수군요. 1번에 이지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1번에 김은도 선수가 빠지고 21번에 이지수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일단 뭐 경기 시간을 좀 벌면서 승리를 굳히겠다는 성환수 감독의 마지막 교체 카드입니다. 4대1로 앞서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경기를 뭐 마무리를 이대로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뭐 그간 많은 경기를 치르지 했죠. 못했던 선수들을 조금 경험적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교체 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성환수 감독은 오늘 뭐 하고 싶은 부분 다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장면이고요. 특히 뭐 선두권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윤병준 공격 가담. 윤병준 스피드 올려서 수비 벗겨내면서 들어가고 김상문 투입. 박수영 그 전에 잘렸습니다. 백무길 김상범 백무길 쪽 이재원이 걷어냅니다. 이 평택의 공격 역시 중앙 쪽에서 짧은 패스 위주의 그렇죠. 주고받는 플레이인데 이제 이 후반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는데 좀 읽힌 모습입니다. 세도 호베르토 발 뻗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나갔고요. 코너킥 선언됩니다. 지금 호베르토의 슈팅이 8번에 또 발을 이승주 선수의 발을 맞고 나갔기 때문에 평택이 또 중요한 순간에 세트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동점골을 기록한 이승주. 자,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주어졌습니다. 코너킥 짧게 다시 한번 헤더로 걷어냈고요. 네. 코너킥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임승철의 헤더. 지금도 뭐 임승철 선수가 끝까지 헤딩을 잘 해주면서 뭐 중랑으로서도 여기서 실점을 하는 것은 또 개운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짧게 뒤쪽 흐름볼 김상범 달려갑니다. 이재원도 함께 달려줍니다. 김상범과 이재원 어깨 싸움. 이재원의 어깨가 먼저 들어갔고 김상범 다리 사이 볼 빼냈는데 그대로 라인 아웃됐습니다. 스로인 호베르토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이승주의 헤더. 다시 역습이에요. 박재철에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습. 흘려준 볼 태클 시도 벗겨내지 못했고 뒤에서 박재철이 받아서 이어줍니다. 왼쪽 측면 쪽. 보통 이렇게 4대1로 앞서게 되면은 이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공을 돌리죠. 그렇죠. 네. 속도를 좀 늦추거나 이 키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중랑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뭐 성환수 감독이 주심의 휘슬이 울릴 때까지 공격 축구를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뭐 지나치게 시간을 끌거나 지연시켜서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경우도 뭐 골키퍼도 있었고요. 그렇죠. 박수영 가슴으로 떨궈놓은 볼 길게 가면서 슈팅 연결 못합니다. 윤병준 김연왕의 수비 가담. 민항기 다시 한번 민항기. 김연왕이 수비에 성공해냅니다. 송민영 김연왕의 연결. 중랑이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남은 시간이 50여 초가 있기 때문에 경기의 대세는 이대로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중랑으로서는 이 시간대면 마지막 이제 공격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항기 중간으로 걷어냅니다. 호베르토 잡지 못했고요. 뒤쪽으로 중랑. 이승주 왼쪽 측면 벌려줬습니다. 앞쪽에 수비 박수현 스피드 올려서 스텝 오버. 쥐가 나 있고요. 중앙 연결. 이용민 자, 박재철 돌아섭니다. 좋은데요. 그대로 올렸습니다. 노윤혁 공격 가담. 올라가야 돼요. 땅볼 크로스. 네. 수비 맞고 라인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선언. 마지막 오늘 경기의 마지막 공격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코너킥이 진행이 되면 이제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송민혁 선수 오늘 다리 쥐가 굉장히 많이 네. 뛰었습니다. 다리가 지가 나긴 했지만 그 전에 파울을 당하면서 한 두세 번 넘어졌던 장면 그리고 이제 본인의 다리에 지가 올라오면서 네.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더운 날씨에 전반부터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송민영이고요. 이제 경기력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역시 후반전에 중랑의 집중력, 이 체력적인 네. 부분이 더위를 이겨내는 체력적인 부분이 중랑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두팀의 여유를 또 엿볼 수가 있었지만 선수들이 오늘 90분 체력을 나눠 쓰는 움직임을 잘 보여주면서 굉장히 오늘 지혜롭게 경기를 잘 풀어나갔던 중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재철과 김연왕의 어떤 움직임, 김상우 선수까지 미드필더진의 움직임에 확실히 중랑이
1위 팀의 네. 모습답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했던 모습으로 살펴집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8라운드 경기 맞대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4대1로 후반전에 아주 달라진 모습의 중랑축구단의 모습 보여주면서 평택을 잡아냈고요. 이렇게 되면 승점 3점을 더 챙기면서 선두권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랑이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겠고요. 기록을 살펴보니까 팀 최다 무패 행진 신기록을 세운 중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점 19점을 확보하면서 K3 리그 베이직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되겠고요. 반면에 평택은 최근 2연패, 특히 2경기에서 7개의 실점을 하면서 수비진의 불안이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패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평택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경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4실점한 것도 크지만 역시 네. 홈에서의 패배 그리고 2연패에 빠지게 됐고 네. 이때까지 패배가 없었던 경기가 2연패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 또 1위와 승점 차이는 6점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시흥과의 계속해서 2, 3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평택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에서 더욱더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두 싸움을 위한 두 팀 1, 3위 간의 경기는 역시 1위 팀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석점 3골 차 4대1로 앞선 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중계 방송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우 위원이 함께했고요. 저는 이용석 캐스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